그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목이 아프지 않냐, 어깨가 아프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원장님은 최대 몇 cc까지 수술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몇 cc를 넣느냐 하는 거는 단순 비교보다 그 사람의 몸이 어떠냐가 중요하죠. 몸이 크냐 작으냐, 피부가 잘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에 달린 문제고, 또 몸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커도 많이 커지는 거고, 몸이 큰 사람은 많이 넣어도 작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궁금하시니까 얘기를 한다면 저는 825cc까지 넣어본 것 같아요. 몸이 많이 크고 또 많이 큰 걸 원하셨으니까. 한계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생각보다 크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고 아름다운 건지를 잘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넣었을 때 허리 아프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그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늘 하는 얘기예요. 목이 아프지 않냐, 어깨가 아프지 않냐. 신기하게도 20년 동안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좀 이게 무게가 있긴 해요. 사실은 500cc다 그러면 500g이거든요. 양쪽에 예를 들어서 300, 그러면 이제 600g이 느는 건데, 우리가 조금만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몸무게가 600g 늘잖아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체감할 만큼 어떤 무게의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이 찾아온 가슴 재수술 환자 중에 몇 번째 환자까지 있었을까요? 6번째, 굉장히 반복적인 구형 구축으로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6번째는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보셨을 때 포기를 안 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조직이 얼마나 손상됐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조직이 손상됐으면 우리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지방 이런 걸 쓰는 거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겉에 있는 피부예요. 피부가 너무 딱딱해졌다, 흉터 조직이 많이 생겼다, 이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가슴 재건 수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조직이 없는 사람들도 만드니까 제가 먼저 포기해 본 적은 없는데, 수술 받는 분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게 뚜렷하다면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원장님께서 수술하신 환자 중에 최연소 환자는 몇 살인가요? 저는 중학생 환자도 수술을 해봤는데, 그분은 어떤 다른 병이 있어서 선천적으로 가슴과 가슴 주위에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좀 틀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수술을 할 수 있고요. 가슴 수술도 성인이 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미성년자와 성인이랑 수술의 방법 차이가 조금 있을까요? 수술 방법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가슴에 발육이 끝나지 않았다면 발육이 좀 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발육이 다 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은 수술 방법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밑선으로 수술을 했는데 보형물 크기를 키우고 싶어요. 절개했던 흉터를 다시 열고 들어가면 그 흉터가 더 커질 부담이 있을까요? 사실은 재수술을 할 때는요, 최초의 절개선으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 하면 흉터가 2개 생기는 거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흉터의 사이즈가 많이 커질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절개선이 너무 작아서 할 수 없이 좀 더 절개를 해야 된다면 커지는 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의 흉터와 큰 차이 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장님은 가슴 성형 경력 20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실까요? 기억에 남는 분들은 많이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수술하고 나서 가슴의 변형이 너무 심하게 와버린 경우, 그 심하게 와버린 변형을 해결하려고 수술을 했지만 해결이 안 돼서 점점 심해지고 그냥 포기하고 지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일단 기억에 많이 나고요. 어떻게든 같이 노력하고 애써서 답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경우들은 정말 손에 꼽히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경우는 정말 보람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첫 번째 수술이었어요. 수술을 한 적이 없는데 가슴의 모양이 굉장히 특이했던 거예요.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할 사람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셨던 분이 있는데 잘 해결이 돼서 결혼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 재수술을 하던 아니면 수술을 한 번도 안 했던 가슴의 변형이 많이 됐다 그러면 특이한 형태의 가슴이 주는 스트레스는 또 그냥 크고 작고의 문제보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분들이 사실은 가슴 성형에 대한 니즈는 항상 있는데 성형외과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 뒤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이전에 우리나라 성형의 중심은 눈하고 코가 메인이었고요. 미적 관심이 얼굴에서 바디로 확대가 됐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 몸매도 많이 가꾸시고 하잖아요. 지금은 가슴 성형은 성형의 핵심 분야가 된 것 같아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학회를 가면 메인이 다 가슴 수술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만족도가 있는 수술이죠. 그래서 검색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더 알아보시고 답을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질문을 제가 좀 받고 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슴 성형은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른 성형의 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쉬운 거, 걱정들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거니까요.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저는 더성형외과 옥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